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14일차 일요일 영상입니다. 네, 일요일 조금 영상 촬영 장소를 바꿔봐서 연구실이 아닌 저희 집에서 찍고 있습니다. 일단 40일차 직관적 예측 기법에 대한 내용부터 좀 들어갈 거고요.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보는 2016년 사복지 구분 문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델파이 기법은 아시겠지만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기법으로 아시겠지만 이 델파이의 가장 큰 목적은 합의의 도출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을 절대 만나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대면 토론을 했을 때의 문제점을 굉장히 걱정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대면 표현은 없이 질문지만으로 좀 익명성에 기대서 솔직한 의견들을 받고 그걸 계속해서 활류해서 피드백해서 좋은 합의책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 델파이 기법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는 의사결정 기법 맞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초기에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단계. 제가 얘기하자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단계하고요.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단계하고 이 두 가지를 꼭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임승차하고요. 질보다 양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만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내용 2번 맞는 선지가 되고요. 나중에 아이디어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개발하는 단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발 단계에 대한 포인트 맞추어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출제가 됐던 국가직에 가장 힘들었던 선지 중에 하나가 바로 제니스 집단사고에 대한 내용인데 그 집단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지명 반론자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 반론자 기법이 성공을 하려면 반론자로 지명을 하죠. 설사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반론자로 지명받은 사람이 무조건 반대 입장을 잘 피력해야 되기 때문에 본래 대안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약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명목 집단 기법. 제가 언제 쓰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는 진짜 시간이 없을 때 쓰는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대안을 미리 생각한 다음에 대안을 미리 생각해서 발표를 하고요. 아주 제한적인 형태의 토론을 합니다. 제한된 토론 이후에 표결에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집단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대신 짧은 시간 동안의 대안을 판단하기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옳지 않은 선지는 지금 4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41번 주제입니다. 집단사고와 지명 반론자 기법. 네. 그래서 이번에 출제가 되었었던 23년 국가직 9급입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집단사고는 일단 구성원들 모두가 다 만장일치를 할 수 있다라는 A라는 게 너무 잘못된 의견인데 이 A라는 의견의 모두의 의사를 합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사를 몰아가는 것, 이걸 집단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토론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대한 내용을 잘 토론해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집단 지성인데 집단 지성이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침묵조차도 합의로 간주하는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 집단적 합의에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자기 검열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집단 사고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독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집단적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걸 알아서 검열해요. 그래서 누구도 이의 제기를 못하게 입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기법.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집단 사고의 의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독해해줘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단순히 그냥 단어 몇 개 알고 풀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행정학적 사고라는 표현을 이번에 굉장히 많이들 쓰시는데 행정학적 사고라기보다는 행정학에 대한 내용을 좀 흐름으로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들에게 좀 유리했던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로 집단이 실패할 수 없다라는 환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집단의 의견은 날아가네요. 집단의 의견은 무조건 맞다. 이런 생각이 제니스의 집단 사고의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명 반론자 기법을 일부러 씁니다. 그래서 내가 반론자로 지명이 되면 나의 의견과 상관없이 내가 설사 A라는 정책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A라는 정책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는 유치명 반론자 기법까지 내용을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제 41번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1번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용 편익 분석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비용 편익 분석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얘는 딴 거 없어요. 비용과 편익을 따져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점을 찾아주는 건데 이 비용과 편익 중에 편익이 더 커야 더 바람직한 선택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여러 시점이 다른 프로젝트들을 우리가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를 미래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할인해서 현재의 가치로 따져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합니다. 현재 가치 꼴 어떻게 계산하냐면 미래 가치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할인율, 1 플러스 할인율의 n승, 여기가 기간입니다. 곱하기, 아니, 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뭐 공식을 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할인율이 만약에 크다면, 기간이 길어진다면 분모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현재 가치는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A, B, C, D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 이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A라는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해서 이거를 해야 해, 말아야 돼, 요걸 판단할 때에도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일 정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데에도 이용이 됩니다.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다면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할인율 여기의 수치가 지금 여기까지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지? 지금 여기 있는 이 공식상의 수치, 이 수치가 만약에 작은 값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만큼 분모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니까요.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비용 편익 비율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이게 C분의 B예요. 코스트분의 베네핏이 지금 1보다 큽니다. 그 얘기는 그거 그대로 편익하고 비용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 편익 마이너스 비용, 이게 순현재 가치죠. 아시겠지만 내부 수익률은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부 수익률이 지금 내부 수익률을 구했다. 순현재 가치를 0으로, 그 다음 비용분의 편익, 비용 비율을 1로 만들어주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이 지금 틀린 선지가 될 거예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수현재 가치가 빼기 개념이라는 거, 편익, 비용 비율이 나누기 개념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따져주시면 문제 보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14일차 42번 주제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신 거 맞죠? 오늘 일요일, 내일 아침은 월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월요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도 일요일도 정말 여러분 거니까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다 보니 아마 도서관이 되게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카페에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일요일 절대 고딩들, 중딩들에게 지지 말고 빡세게 열심히 합시다. 오케이? 나의 힘을 보여주자고요. 파이팅! 자,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안녕.